현역과 왕삼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과 해석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면 우승자의 감동적인 순간과 화려했던 무대들이 회자되며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승자가 탄생했고 탑7이 결정되었으며 한일가왕전과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경영 과정 전체를 다시 되짚어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승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등장한 여러 장면들은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점수표가 공개되는 장면이었다. 당시 스튜디오 카메라에 포착된 한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바로 신동엽이 점수표를 바라본 뒤 박현빈 쪽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는 해석이었다. 물론 방송 화면만으로 그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그 짧은 순간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어냈고, 그 장면은 곧바로 도대체 점수표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저런 표정이 나왔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장면이 더욱 흥미롭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표정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점이 바로 결승 결과와 관련된 여러 논쟁이 동시에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역과 왕삼가 끝난 뒤 언론기사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심이 몇 가지 특정한 질문으로 모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같은 무대를 보고도 평가의 방향이 크게 갈라지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어떤 무대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점수는 기대보다 낮았고, 반대로 감정 표현이 강조된 무대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순위가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음악 평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결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시청자들은 점수표를 공개하는 방식 자체가 불완전했다고 지적한다. 결승 1차전과 2차전의 연예인 판정단 점수가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합산 형태로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려는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길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부분은 차지연의 고득점과 관련된 이야기다. 차지연은 이번 시즌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상위권에 오른 가수다.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도전했다는 점 자체가 이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그녀의 무대는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 표현으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차지연의 점수가 너무 높게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의문은 단순히 실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방송 연출과 편집 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 무대가 7분이 넘는 분량으로 방송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생방송 문자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무대의 방송 시간이 길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몰입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모든 음악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경쟁 구조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다. 바로 주현미였다. 주현미는 이번 시즌에서 마스터로 참여하며 여러 참가자들의 무대를 평가했다. 오랜 음악 경력을 가진 선배 가수로서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가자들에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장면에서는 그녀의 평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특히 특정 참가자에게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고 또 다른 참가자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강조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대본대로 했을 뿐이라는 발언이 언급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물론 이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농담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중은 뜻대로 이런 한 문장을 프로그램 전체의 의미로 확장해 해석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특유의 긴장감이 드러난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구조까지 함께 읽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은 10대 참가자들에 대한 반응이었다. 김태연, 이수연, 빈예서 같은 젊은 가수들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강한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세대 교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었다. 특히 이수연의 경우 감정이 담긴 무대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 노래를 불렀던 장면은 프로그램 전체에서도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진 평가와 점수 결과는 일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관객 반응과 문자 투표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마스터 점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평가 결과가 동시에 등장할 때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일까? 전문가의 평가일까 아니면 대중의 선택일까? 결승 이후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팬덤의 반응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팬들의 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팬들은 전국 투어 콘서트와 한일가왕전에 대한 기대보다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콘서트 티켓을 취소했다는 글이나 후속 방송을 보지 않겠다는 반응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등장했다. 물론 이런 반응이 전체 시청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팬덤과 함께 움직이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팬덤의 신뢰가 흔들리면 프로그램의 영향력 역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역가왕3 결승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쉬움이나 실망 정도로 보였던 반응들이 이제는 점차 강한 비판과 의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 각종 영상 댓글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도대체 누가 30점을 줬는가라는 질문이다. 결승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등장한 이 극단적인 점수는 단순한 평가 차이를 넘어 하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시청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기했던 의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추측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팬덤의 반응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역가왕3는 여러 세대의 가수들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각 참가자마다 서로 다른 팬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결승이 끝난 직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팬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응원했던 가수의 다음 활동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30점 논란이 계속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부 팬들은 단순히 평가가 아쉬웠다는 수준을 넘어 결승 무대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불만이라기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작진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신뢰 회복일 것이다. 현역가왕 시리즈는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앞으로도 시즌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제기되는 질문들을 단순한 비판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점수 공개 방식이나 평가 구조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다. 또한 참가자들의 무대 분량이나 편집 방식 역시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최소한 시청자들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논쟁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역가왕3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한국 음악 예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는 점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고 결과를 소비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무대 뒤에 있는 구조와 연출 평가 시스템까지 함께 분석한다. 이런 변화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과 논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음악 프로그램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